품삯 대신 받은 과부와의 하룻밤. 조선 숙종 연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매화당 아씨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4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녀는 친정과도 연을 끊은 채 홀로 생활해야 했죠. 본래 양반가 교수였던 매화당 아씨는 어려서부터 옷감과 염색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그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한 비단 장사가 점차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맑은 염색과 부드러운 촉감,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무늬의 비단들은 사대부가의 부인들에게까지 입소문을 타며 매화당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번창할수록 그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여자 혼자서 좋은 비단을 찾아 먼 길을 오가는 것은 위험했고 가게를 비워두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매화당 아씨는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무치는 외로움과 고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에 심부름꾼을 구한다는 방문을 내걸었습니다. 마침 농한기를 맞아 일거리를 찾던 28살의 건장한 청년 도령이 그 방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기로 마을에 소문난 농부였습니다. 도령은 벼가 익어가는 계절을 기다리며 품삯이라도 벌어 어머니와 동생들의 끼니를 챙겨야 했습니다. 도령은 매화당 아씨의 집을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훤칠한 키와 듬직한 어깨를 본 매화당 아씨는 망설임 없이 그를 고용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흘 동안 송도 저작거리에서 생사와 견직물, 그리고 명주를 구해다 주거라. 비단 이름과 특징을 자세히 알려줄 테니 잘 듣거라. 매화당 아씨는 비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도령이 비단을 구해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매화당 아씨가 일러준 비단을 정확히 구분하고 질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져오는 뛰어난 눈썰미를 보였습니다. 매화당 아씨는 도령이 가져온 비단의 품질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흘간의 일을 마친 도령이 품삯을 받으러 매화당 아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화당 아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도령아,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 실은 며칠 사이에 비단값을 떼먹고 달아난 손님들이 있어 돈이 부족하게 되었구나. 미안하구나. 도령은 당황했지만 매화당 아씨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아씨, 괜찮사옵니다. 일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쯤 품삯을 받을 수 있을는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매화당 아씨는 도령의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령아, 혹시 품삯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의향은 없겠느냐? 하룻밤만 이 몸의 곁에 머물러 준다면 품삯보다 훨씬 값진 것을 주겠다. 도령은 매화당 아씨의 말뜻을 깨닫고는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뒷걸음질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씨, 그런 말씀을. 소인은 그저 품삯을 받고 돌아가겠사옵니다. 그러나 매화당 아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도령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과부 홀몸으로 3년을 혼자 지내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느냐. 누구의 정이라도 좋으니 그저 따뜻한 체온만이라도 느끼고 싶구나. 도령은 난감했지만 당장 쌀이 떨어진 집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매화당 아씨는 그의 망설임을 보고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혹시 품삯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할 수도 있느니라. 결국 도령은 절실한 현실과 매화당 아씨의 간절함 사이에서 갈등하다 하룻밤이옵니다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화당 아씨는 그를 방석에 앉히고는 술잔을 건네며 자신의 외로웠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혼인한 지 겨우 2년 만에 홀로 되었구나. 그것도 남편은 나이가 많아 부부의 정을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었지. 과부가 된 후로는 더욱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쳐 왔는데 도령 같은 건장하고 순박한 남정네를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도령도 매화당 아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매화당 아씨 계시오 하는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도적대 순찰을 나온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매화당 아씨는 황급히 도령을 뒷방으로 밀어넣었고 도령은 기지를 발휘해 뒷문을 통해 뒷담을 넘어 이웃집 지붕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도령이 다시 돌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뜨거웠던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령은 복잡해진 마음에 아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화당 아씨는 실망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내일 다시 비단 구해오는 일을 부탁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도령은 당연히 그리하겠다고 대답하며 그날 밤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령은 매일같이 매화당 아씨의 집을 드나들며 일을 도왔고 어색했던 둘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도령은 매화당 아씨가 단순히 도도한 양반집 아씨가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화당 아씨 역시 도령의 성실하고 순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령이 비단을 나르다 손을 크게 베어 돌아왔습니다. 매화당 아씨는 놀라 약재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도령의 손을 어루만질 때마다 도령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씨, 정말 고맙사옵니다. 도령, 내가 나를 위해 일하다가 다친 건데 당연히 내가 치료해 줘야지. 매화당 아씨는 도령의 따뜻한 손을 만지며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매화당 아씨는 상처가 덧날까 걱정된다며 그에게 하룻밤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도령은 사양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매화당 아씨가 따뜻한 차를 끓여와 도령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물었습니다. 도령아, 혹시 마음에 두는 여자는 없느냐? 도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아씨, 소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은 바로 아씨이옵니다. 매화당 아씨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려던 것이었는데 도령 너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생겼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나 거래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매화당 아씨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도령 역시 그녀의 따뜻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두 사람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매화당 아씨의 시숙이 찾아왔습니다. 시숙은 홀로 사는 매화당 아씨의 체면을 걱정하며 비단 장사를 접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뒷마당에 숨어있던 도령이 뛰쳐나와 매화당 아씨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시오. 아씨를 괴롭히지 마시오. 시숙은 도령을 비웃으며 가난한 농부 주제에 양반집 과부와 무슨 관계냐? 라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도령은 분노했지만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소인은 아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혼인하고 싶습니다. 매화당 아씨는 도령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지만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시숙은 도령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비난했지만 도령은 시숙의 속셈을 꿰뚫는 말로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마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도령과 매화당 아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시숙은 물러났습니다. 몇 달 후 매화당 아씨와 도령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비단 장사도 더욱 번창하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이나 재산보다 진정한 사랑이 훨씬 소중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려던 매화당 아씨와 품삯을 받으려던 도령이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며 참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